세계 축구의 판도에서 국가대표팀들은 보통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브라질이나 독일 같은 전통의 우승 후보와 가끔씩 돌풍을 일으키는 언더독이 있으며, 그리고 본선 진출만으로도 만족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팀이 있으니 세계적인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다수 보유한 스위스입니다. 그들은 약팀이 결코 아니지만 그들을 강팀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는데, 오늘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 스위스 대표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위스가 꾸준히 유럽의 강호로 군림하는 비결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계획과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유로 2000에서의 처참한 실패였으며, 이 충격적인 탈락 이후 스위스 축구협회는 독일의 사례처럼 자국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성공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바로 다문화의 힘인데, 1990년대 발칸반도를 휩쓴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키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중립국인 스위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대, 소위 세쿤도스라 불리는 이들은 스위스의 선진적인 축구 교육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동시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발칸반도 특유의 기술적인 재능과 불같은 승부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스위스 대표팀을 이끌어온 두 명의 핵심 선수는 그라니트 자카와 제르단 샤키리 또한 코소보 알바니아계 혈통을 가진 대표적인 세쿤도스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스위스 대표팀의 주축 선수 대부분이 이민자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스위스 축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다문화를 통합하여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다문화적 재능의 풀은 스위스 축구협회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통해 완성되었는데, 스위스는 전국 각지에 국립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하여 어린 유망주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준 높은 지도자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여기서 성장한 선수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독일 분데스리가와 같은 빅리그로 진출하여 기량을 만개하고, 그 경험을 다시 대표팀에 쏟아붓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스위스의 꾸준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내전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낳은 다문화적 재능과 실패를 교훈 삼아 만들어낸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잘 설계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왜 아직 최정상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 스위스의 성공적인 시스템이 배출해낸 선수들 중에서 지난 15년간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단 한 명의 선수가 있으니,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제르단 샤키리입니다. 170이 안 되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 다부진 체격과 폭발적인 드리블과 득점력을 갖추고 있어 그는 마치 알프스 산맥의 작은 거인과도 같은 선수였기에, 팬들과 언론은 그의 재능에 찬사를 보내며 그에게 알프스 메시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별명에 걸맞게 언제나 메이저 대회에서 스위스의 영웅이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온두라스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을 16강으로 이끌었던 적이 있으며, 유로 2016 폴란드와의 16강전에서는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환상적인 바이시클킥 동점골을 터뜨리며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매번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한 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선수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스위스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이 위대한 개인의 존재는 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공격 전술은 지난 10여 년간 너무나도 단순했는데, 팀 전체가 샤키리의 개인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고, 그의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막히거나 부진한 날에는 스위스의 공격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화되기 일쑤였죠. 그는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처럼 경기 전체를 조율하며 팀을 운영하는 사령관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팀의 공격 패턴을 단조롭게 만들었고,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죠. 또한 샤키리의 뒤를 이을 만한 압도적인 공격 재능이 꾸준히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였는데, 엠볼로나 세페로비치 같은 선수들도 좋은 공격수지만 샤키리처럼 혼자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결국 스위스는 알프스 메시라는 위대한 영웅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팀이 되어버린 것이죠. 알프스 메시라는 위대한 영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대표팀의 메이저 대회 성적표는 지난 20년간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는데, 바로 조별리그의 강자, 그러나 토너먼트의 약자라는 패턴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2014년 월드컵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유로 2024까지 그들은 매번 조별리그를 통과했지만 16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을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데, 스위스에게 16강이라는 무대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처럼 보이고 있죠. 이러한 딜레마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대회가 바로 2020년에 열린 유로 2020이었는데, 16강전 상대는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프랑스로
스위스는 후반 막판까지 1대3으로 뒤지며 패색이 짙었지만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두 골을 몰아치며 기적적으로 동점을 만들게 되었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얀 좀머의 신들린 선방으로 프랑스를 격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6강의 저주를 깨뜨리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8강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스위스는 또다시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승리의 여신이 그들을 외면하면서 결국 똑같은 한계에 부딪히며 무너지고 말았죠. 이들의 반복되는 패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결정적인 순간의 골결정력 부족으로 그들은 찾아온 몇 번의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단 한 방에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와 같은 극한의 압박감 속에서의 심리적 약점으로 프랑스전의 승리는 예외적인 경우였고, 폴란드와 스페인에게 연달아 승부차기에서 패배한 역사는 그들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증명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훌륭한 시스템과 재능을 갖춘 스위스가 번번이 최정상의 문턱에서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과 팬들은 지난 20년간 거의 항상 똑같은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월드클래스 9번 공격수의 부재입니다.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해왔지만 단 한 번의 기회를 골로 결정지어줄 수 있는 냉혹하고 이기적인 스트라이커의 계보는 이상하리만큼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세페로비치, 엠볼로, 오카포 등 좋은 공격수들은 있지만 그들은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의 압박감 속에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해결사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그들과 비슷한 체급의 국가인 크로아티아의 사례와 비교하면 명확해지는데, 크로아티아 역시 인구가 적은 나라이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슈케르나 만주키치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해줄 수 있는 위대한 9번 공격수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는 토너먼트 경기에서 수많은 기회를 만들고도 마지막 당점을 찍지 못해서 연장전이나 승부차기에서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어쩌면 화려한 전술과 재능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골 그 자체였던 것이죠. 여기에 스위스에겐 또 하나의 한계가 있는데, 그들은 항상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팀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전통의 강호들이 가진 강한 정신력이나 혹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뒤엎는 광기는 찾아보기 어렵죠. 그들의 안정성은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훌륭한 무기가 되지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토너먼트에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스위스 대표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자신들의 체급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이뤄낸 스위스는 매우 성공적인 2티어 강팀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강자가 되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위스 대표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